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2월 18일입니다. 영어의 품격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명언에는 우리 패밀리, 가족에 관한 이야기와 술의 마지막 시간인 브랜디 이야기로 오늘 영어의 품격 13번째 시간을 오픈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영어 품격을 하면서 영어 명언을 통해서 영어와 친해지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7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명언은 촌철살인의 표현이고, 둘째, 한 문장 한 문장이 고급스러운 실용 영어고, 셋째, 눈으로 뜻을 파악한 뒤 큰 소리로 40배 정도 낭독합니다. 네 번째는 명언을 직접 필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쓰고 크게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은 적극적인 언어 행위이며, 여섯 번째, 보고 듣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영어 회화 학습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한 문장씩 외우면 영어 말하기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영어 공부의 영역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에는 독해, 읽기, 리딩이 있고, 듣기, 청취하는 리스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에는 말하기, 스피킹이 있고, 글쓰기, 라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he more input, the better output. 인풋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기와 듣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말하기와 글쓰기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The more input, the better output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을 우리 family라는 단어를 한번 풀어서 보면은 여기에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6단어가 합성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님, 어머님, 저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family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어명은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시인인 마야 안젤로가 있는 명언이 되겠습니다. I sustain myself with the love of family. 한글로 번역하면은 가족의 사랑으로 나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야 안젤로는 가장 대표적인 시가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 명언을 읽겠습니다. I sustain myself with the love of family 되겠습니다. 이 해설은 가족의 사랑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삶에 활력도 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 명언은 익명의 영어 명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제가 강남에 있는 어느 카페에 가니까 벽에 이와 같은 글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 영어 명언 전도사는 저 한 문장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A family is a gift that lasts forever. A family is a gift that lasts forever 합니다. 가족은 영원히 지속되는 선물이다. 자, 그래서 가족은 영원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잘 유지하고 멋진 스위트홈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서양술 이야기 마지막 시간 브랜디에 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의 발효액을 정류시키면은 브랜디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장 많이 발효시키는 것은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이 와인이 되죠. 와인을 정류시키는 것이 브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 그래도 과일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과주, 사이다에서 정류해서 숙성된 술을 우리는 칼바도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노르망디 지방의 칼바도스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주로 백포도주에서 정류 후 숙성한 술인데, 이걸 보통 우리 포도 브랜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지방이 꼬냑 지방이 있습니다. 꼬냑 지방은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지만 이 꼬냑이라는 브랜디를 특화시켜서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브랜디를 만들면 포도 브랜드가 되고, 사과로 만들면 사과 브랜드가 되고, 체리로 만들면 체리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포도로 만드는 포도 브랜드 중에서 꼬냑이 가장 대표적인 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알마냐 지방에서 생산을 하는 브랜디는 알마냐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꼬냑과 알마냐 지방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브랜디는 프렌치 브랜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르는 뭐냐면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 찌꺼기를 재발효시켜 만든 브랜디를 마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위스키를 등급을 나타낼 때 연도로 표시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꼬냑은 연도로 표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5가지 등급을 나눕니다. 우리 첫 번째 등급이 VS, 그 다음 등급이 VSOP, 그 다음 등급이 나폴레옹, 그 다음이 XO, 최고의 등급이 엑스트라입니다.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이 브랜디의 가격이 2배 이상씩 더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브랜디의 가장 대표적인 명품 브랜디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네시, 그리고 까뮤, 레미 마르팅 이런 것이 전부 다 명품 브랜디의 브랜드명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레미 마르틴이라는 소위 양조장에서 나왔는 루이 13세라는 술은 엑스트라 등급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비싼 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시중에서 몇백만원 정도 하는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마냐집에서 나오는 브랜디는 일반적으로 샤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는 2021년도에 매일경제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당시 추석 때 꼬냑 선물 세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6리터짜리 선물 세트인데 이 한 병의 가격이 2억 원이라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한정판으로 50병만 만드는 그런 술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출시되자마자 즉시 다 팔렸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술에 대한 공부를, 술 종류를 나눌 때 반려주, 정류주, 혼성주로 나누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맥주는 서양에서는 물로 된 빵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맥주의 병마개의 홈 개수는 21개라는 얘기를 했고, 맥주는 옥토버 페스트라는 유명한 페스티벌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은 발포성 와인과 비발포성 와인으로 나누는데, 발포성 와인은 가장 대표적인 술이 스파클링 또는 샴페인, 그리고 비발포성 와인에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와 난스카치 위스키로 나누고, 브랜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꼬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어, 와인, 위스키, 브랜디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from beer to whiskey, 이 맥주를 정류시켜서 숙성하는 것이 위스키가 됩니다. from wine to brandy, 와인을 정류를 시켜서 숙성하면 브랜디가 되기 때문에 맥주와 와인은 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맥주로부터 위스키가 나오고 와인으로부터 브랜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네 술 종류의 상관관계를 알아두면은 여러분들 술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From beer to whiskey, from wine to brandy. 그래서 우리가 술에 관한 5주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어의 품격 13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어면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